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캠피엘이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원래 지난 시간에 그 스타트업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재밌는 주제가 있어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투자 유치를 받은 후에 또 이제 후속 투자를에 대한 제안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떤 걸 고려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홍태욱 대표가 운영하는 게임 PT에 이제 후속 투자에 대한 문의가 와서 그런 걸 얘기하던 와중에 요거 이제 우리 캠피의 구독자분들에게 좀 의견을 공유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음. 급하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아, 우리 어떻게 저기 이동건 교수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시니까 한번 아유,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아무튼 이 주제는 되게 행복한 주제죠. 솔직히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 받았는데 또는 아니면 투자가 이미 이제 결정돼서 텀시트 이제 투자 계약 조건 같은 것들을 교류한 그런 문서들까지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도 "우리 투자 들어올게요."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되게 행복한 고민인데 그러면은 그 투자금을 지금 받아야 되나 아니면은 밸류에이션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창업자분들 사이에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예. 그래서 저도 인제 최근에 또 다시 인제 투자들이 인제 붐이 쪼끔씩 인제 초기 쪽엔 더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특히 그 프리시드나 시드 단계 쪽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종일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홍 대표님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저도 그 상담하는 과정에서 인제 했던 의견들을 쪼끔 이제 같이 공유도 해 보고 싶은데, 그냥 태웅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투자 받았는데 투자가 끝난 지 불과 뭐 보름 됐나요? 보름인가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바로 이렇게 투자 제안을 지금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어떤 마음이 들고 또 어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편하게 한번 생각 얘기 공유 가능하세요? 일단은 아직 보름이 채 안 됐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확실하게 네. 넘고 잉크가 지금 마르기 전에. 그 사실 정말 이게 정말 좋은 기회고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고민이 드는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어찌 됐든 간에 저로서는 원래 애당초에 계획했던 특정 기간 혹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느낌으로 이제 일정 부분 투자금이 필요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 혹은 계획상의 문제가 없게끔 세팅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새롭게 들어오신다고 하시는 분이 만약에 나타났는데, 만약에가 아니라 이미 나타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밸류를 얼마로 측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하고의 뭔가 약속 관계, 그 이해관계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요즘 엄청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멘토님께 이미 강의를 한 두세 번 받으면서 그 기업 가치 선정하는 방법하고 그거 말고 이제 그 시드별 그 라운드별 이제 지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가상 시나리오를 만드는 작업도 몇 번 했었었거든요. 정말 도움이 음. 많이 됩니다. 저희 음. 멘토님의 강의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앞단에서 조금 더 많이 이게 활성화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고민거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음. 지금 만약에 투자를 또 유치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금전적으로 그렇게 크게 뭔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예상치 않은 지분이 많이 나가게 된다. 근데 음.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초반에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더 달라붙어서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또 그 자금을 바탕으로 초반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투자금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 이 투자금을 활용을 과연 지금의 저희 멤버로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되게 좋은 고민이고 되게 건강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엊그저께도 또 다른 투자 포트폴리오 쪽에서 이제 전화 받아서 상담했던 케이스인데 거기도 이제 저희가 투자하고 나서 거의 몇 개월 정도 된 거예요. 한 1 년도 채 안 됐는데 이제 그쵸. 어느 정도 이제 후속 투자가 이제 곧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인제 후속 투자를 받는 조건이 인제 팁스 선정을 인제 목표로 인제 그걸 어느 정도 확약을 받았고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인제 밸류도 어느 정도 쪼끔 양보하고 투자 텀시트까지 다 이미 끝났고 계약 조건 다 끝났고 이제 사인만 남았는데 갑자기 또 두세 군데에서 "투자를 같이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니까 인제 "이거를 같이 받아야 되나요?" 인제 이런 제안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마음은 어떠시냐?"가 이제 일단 제가 첫 번째 물어봤던 질문이었고 보통 이제 대표님들은 그런 과정에서 지금 태웅 님이 얘기하신 거랑 거의 동일선상에서의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밸류를 이렇게 낮춰서 저는 이제 지금 받을 팁스 운영 조건으로 받았는데 갑자기 후속 투자 온다니까 이제 기분은 좋은데 밸류를 동일 밸류로 받는 게 맞느냐. 동일 밸류로 받으려고 하면 지분이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은데 지분이 너무 많이 나가면 이제 나중에 좀 걱정이 된다가 일단 이제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는 밸류를 높이려고 하니 이게 당위성이 뭘로 증명을 해야 되냐라는 게 이제 이분의 또 다른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편하게 의견을 드렸죠. 이게 솔직히 아니 뭐 추가 투자 들어오는 거 너무 좋은데 이제 밸류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된다. 본인이 이제 시리즈 A, B 단계까지 갔을 때 본인의 지분 희석이 몇 %까지 되는지 보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를 지금 이제 확정이 된 투자금이 인제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인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이렇게 산정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딱 부합하니까 그 금액을 받은 거고 그리고 그 금액을 받는 과정에서 적정 밸류를 나름 이제 최대한 마지노선을 선정하고 받았는데 이제 다른 투자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투자금은 많아질 수 있는데 인제 고민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개인적으로 그냥 저도 의견 드렸던 거는 어 인제 그 후속을 또 추가로 하신다는 분들이 얼마나 큰 기여를 할지가 사실은 초기 투자에서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밸류를 낮춰서 받든 뭐 원하는 밸류에 받든 인제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이긴 한데 아무튼 그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필수적이다.'라는 지금 이 사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절대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돈 외에라고 하면 저는 뭐 동일 밸류라도 받는 거 저는 오케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면은 그리고 이미 지금 투자가 확정된 금액으로 충분히 목표한 기간 동안 런웨이를 좀 담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쪼끔 끊어서 투자 유치를 받는 게 좋다. 차라리 한 뭐 3 개월이든 뭐 몇 개월 좀 뒤든 쪼금이라도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밸류에이션을 뭐 좀 더 높여서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정도의 인제 좀 의견을 드리긴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인제 기간을 좀 끊어서 가게 되면 인제 상대방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동일 밸류로 들어가는 니즈가 되게 컸는데 그게 딱 틀어지는 순간 이제 흥미도가 갑작스럽게 사라질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그러면 최대한 제가 이제 뭐 제 케이스로 이제 도입을 한다 그러면 최대한 그분들께서 공감이나 납득이 될 만한 뭔가 설명과 함께 제안을 해 봐야겠군요. 그쵸. 그래서 그분들한테 드릴 패가 사실은 굉장히 또 뭐 지금 라운드라고 하면 뭐 그냥 그대로 패 던지면 되겠지만 네. 다음 라운드로 '내가 이분들 좀 끌어당기고 싶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라고 하면 좀 더 매력적인 패를 더 빌드업 해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게 잡는 게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이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태용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받아서 운영할 능력이 되는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의 이제 예전 경험에 의하면 한 기업이 이제 투자 유치가 들어와서 되게 이제 우리가 알만한 그런 기업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개발자를 막 갑자기 20명, 30명 막 늘리고, 왜냐면 거기서 준 어떤 뭐 KPI나 목표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게 달성되면 이제 그 다음 투자까지 이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그 데드라인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뭔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였어요. 근데 음, 개발자를 많이 투입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조그만 회사였다가 갑자기 막 거기에 연구소 생기고 뭐 개발자 30명씩 생기고 이러니까 되게 좋은 분들을 모셔왔지만은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파벌이 나눠서 싸우고 막, 그리고 그게 투자자가 요구했던 그 투자 조건이 어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그걸 만들지도 못했지만은 트렌드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 시기에는. 그 당시에는 트렌드라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어 이 요구했던 사항을 지키지 못하니까 되게 냉정하게 투자를 안 하더라고요. 후속 투자를. 음. 그러면서 회사가 꼬꾸라졌거든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투자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빠르게 성장을 해야 되니까 네. 받을 수 있을 때 많이 받아놓는 게,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면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되게 중요한 게 태훈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돈을 받았을 때 이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이게 훨씬 더 이제 후속 투자를 생각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런 것도 어필해 보세요. 어떤 거냐면 사실은 그 태웅님 같은 케이스는 이제 투자금이 들어온 시점이랑 투자가 이미 결정된 시점이랑 좀 약간 버퍼가 있잖아요. 제가 게을러 가지고 뭐 그런 거죠. 투자가 결정된 시점은 원래는 일단 훨씬 전이었다. 예. 그 사이에 또 얼마만큼 성장했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어필 포인트가 되니까, 예. 음. 뭐 한두 달 뒤에 밸류업을 한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방어 논리로 좀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저도 지금 종범님 의견에도 굉장히 공감해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들어올 때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다.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인제 밸류에이션에 따른 이제 지분 희석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좀 고민을 선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받으면 저는 오케이. 다만 밸류에이션, 본인의 지분 희석을 좀 최대한 생각하시면서 선택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습니다. 네, 진짜로.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설득할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 그쵸.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예. 소통할 자료들 만들고, 그리고 인제 사실 초기 기업일수록 제일 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투자자들이 막 눈에 띄는 엄청난 성과를 보면 너무 좋은데 그거는 거의 시리즈 단계나 뭐 돼야지 볼 수 있는 지표들이라서, 그러니까 시드 단계의 팀들은 진짜 그 포텐셜, 음. 이게 투자 의사결정에 엄청난 그 변수거든요. 네. 포텐셜을 본인이 인제 어떻게 잘 딜리버리 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진짜 많은 변수들이 좌지우지 될 겁니다. 그 투자자들에 대한. 예, 진짜로. 예. 그러니까 음. 또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그 후속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어떤 기업이 이제 엔젤을 받았어요. 엔젤 받고 이제 후속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건이 밸류에이션 좀 낮추는 대신 팁스 태워주겠다. 아까 이제 동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팁스 태워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전에 투자했던 엔젤 투자가가 그걸 반대했어요. 난 밸류에이션 이거 인정 못한다. 라고 해서 엎어졌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그 기업은 빨리 팁스를 타서 이제 뭐 프레이 A, 시리즈 A 이렇게 쭉쭉쭉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끊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어려워하고 계신데,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좀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 엔젤 투자가가 그 밸류에이션 절대 인정 못한다라고 얘기할 경우에. 이게 이제 결국에는 투자는 욕망, 그 투자자 욕망과 그리고
창업자의 욕망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딱 이루어지는 결과물인 건데 근데 사실 이제 결국엔 그거죠. 이제 투자자의 그 욕망은 있는데 절대 양보를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절대 양보 안 하면 결국에는 이제 창업자의 판단인 거죠. 창업자의 판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 받았을 때 내가 정말로 성장 동력이 될 것 같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 그리고 그 증거들이 넘쳤을 때 저는 음, 그럼 받아라. 받아서 성장하고 더 큰 밸류로 더 후속 투자 더 크게 유치하면 그거 좋은 거 아니냐. 굳이 막 음, 본인도 너무 강하게 내 주장 강요하다가 이제 투자가 결렬됐어. 근데 결렬됐는데 그러면 또 다른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그 성장이나 아니면 이제 포텐셜 같은 게 이제 날아가 버리면 그때는 이제 이제 이불킥 나오는 거지. '아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순간들이 막 머릿속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거지 이제. 예. 어쩔 그러니까 수 없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긴 할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투자 혹한기가 있었잖아요. 지갑을 네네. 다 닫으면서. 근데 막 맞아요. 그래서 뭐 기존에 밸류에서 엄청 받고 했던 것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뭐 언제고 투자자 지갑이 열려 있는 건 아니니까, 그치. 상황에 따라 닫힐 수도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좀 그런 게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는데 저는 정답은 나중에 나온 결과물이 뭐냐에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 같아. 이게 스타트업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정답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누가 이게 정답이야라고 하면 그거대로만 가면 좋은데 그거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케이스들이 막 나오니까 음. 그게 정말 정답이냐라고 누구나 자신 있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음. 진짜. 그래도 참 태용님은 저기 어제 넥스트 유니콘 홈페이지 메인을 1등을 다 장식을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신기하네.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이게 어허 가보로 이제 제가 딱 캡처해놨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멋있다. 예. 그러니까요. 음, 당황스러웠습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엄청 막 조회수가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 200건 정도가 더 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잠깐 사이에. 어, 그리고 그 투자 받을 때 네, 나중에 우리 또 이런 주제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귀찮게 하는 투자자들도 은근히 가끔가다 있어요. 네, 투자자들 보면은 투자할 때는 이제 되게 관심 있어서 잠깐 이렇게 반짝 한 3개월, 6개월 정도는 열심히 막 네, 코칭도 하려고 하고 네, 어드바이스도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데 또 이제 시간 지나면은 더 매력적인 또 스타트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 스타트업들 발굴하고 투자하려고 관심이 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음,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어쩌다가 네, 뭐 그러면 이제 관심 줄 때는 거기밖에 없는 거지. 의처증, 우울증. 미쳤죠. 이거는 왜 안 했냐, 이거는 왜 했냐, 진짜 장난 아,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네. 진짜 하소연하시는 분들 종종 가끔 뵀는데 진짜 막 주주명부에서 그런 분들 도려내고 싶지 진짜. 꼭 그런 사례는 있는 것 같아요. 어쩔 한 수 없는. 분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서 인제 지금 태웅님 같은 경우도 지금 직접 만나 봤으니까 네. 이제 그런 스탠스도 본인이 쪼끔 캐치를 하시면 너무 좋아요. '아 이 사람은 진짜 귀찮게 할 것 같다.' 이런 것들. 예. 그런 알겠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후속 투자 유치에 쪼끔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좋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걱정되는 건 없어요? 지분 희석되는 거 말고도? 지금 당장은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크게 막 뭐 고민되는 거는 뭐 딱히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점점 이미 목줄이 어느 정도 차 있지만 이제 점점 목줄이 더 강하게 차져 있는구나. 하나씩 두 개씩 이제 점점 좀 생기는구나. 그 책임감에 대한 무게가
조금 예. 조금씩 체감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인재에 대한 뭐야 돼요. 갈증이 막 생긴다. 좋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막 데리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이 스타트업의 레이어가 점점 이렇게 앞단에 있을수록 네, 진짜 아까도 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포텐셜이 있냐 없냐 가지고 이걸로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 창업팀을 매력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 선이 확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심이라는 거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네. 뭐 오늘 관심 줬던 스타트업이 내일은 관심도 못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아하, 그래서 인제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이게 맞습니다. 너무 좋은 일인데 그 좋은 기분이 네버 엔딩 스토리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음, 가끔가다 인제 거기에 너무 심취하게 돼 가지고 네. 인제 이게 스타트업 창업하면 인제 많이 빠지는 병 중에 하나가 조울증이잖아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씨 왜 아무도 문의 안 주지?" 막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그 사람들이 '왜 나를 좋게 봤을까?'를 생각을 해 보면 거기에서 인제 이 사람들이 우리 게임 프로나 이런 창업팀에게 바라보는 그런 '아 이 회사는 이런 잠재력이 있을 것 같아.'라는 그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네. 포인트를 꾸준하게 계속 디벨롭을 해 가시고 인제 성과들을 만들어 가게 되면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막 계속 엄청난 또 질의를 할 겁니다. 예. 컨택도 할 거고. 저는 이제 처음에 투자자분들을 만나 뵙고 멘토님께도 맨날 고민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가끔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괜히 숫자 먼저 냈나 봅니다. 그러니까 괜히 매출 먼저 냈나 봅니다. 라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반적인 뭐 다른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초기에는 이제 수입원이 크게 없이 투자금으로 뭔가가 혹은 지원금으로 뭔가가 운영이 되면서 나중에 한 방을 터뜨리기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었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였었는데 코로나 음. 이후로 뭔가가 바뀌면서 저처럼 그래도 알아서 생존하다가 크는 기업들이 조금 더 강세 혹은 트렌드라고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음. 저로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 숫자를 만들다 보니까 이 포텐셜이 어느 정도 낮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잘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음. 수익원 없이 만약에 달려갔다면은 지금쯤 그럼요. 네, 예. 눈길도 안 주죠. 근데 이게 참 되게 미묘한 문제인데 결국에는 투자자들은 '아 이 회사가 네, 숫자를 엄청나게 J 커브를 만들 것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포텐셜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시리즈 A, B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숫자가 잘 안 나와. 그러면은 그 포텐셜을 계속 포장해서 뭔가 후속 투자를 유치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인제 갑자기 잠깐 어제 인제 또 다른 통화를 하다가 거기는 이제 시리즈 거의 한 C 단계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어, 그런 것 같은데 인제 그 창업자가 저한테 문의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창업자 회사에 이제 투자를 검토하시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갑자기 아, 저한테 문의가 온 거예요. "아 저희가 여기 좀 투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쪼끔 이렇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뭐 투자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시면 되는데 뭐가 궁금하냐." 했더니 "아니 뭐 블라인드 같은 데 들어가 보고 하면 뭐 구조조정 얘기도 있고 뭐 직원들이 저희도 여러 번 만났는데 뭐 쪼끔만 더 있다가 회사 바로 매각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쪼끔 많이 느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좀 소문 좀 체크해 볼 수 있냐?" 약간 이제 레퍼런스 체크처럼 물어보길래 이제 그거 담당했던 이제 투자심사역 우연히 이제 좀 아는 분이어 가지고 살짝 이제 물어봤더니 인제 거기서도 되게 걱정스러운 말로 "아 진짜요? 아 이거 큰일이네. 거기서 투자 꼭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못 받으면 큰일 나요." 막 그러면서 인제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답변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는 절대 없다. 투자 담당했던 투자사에서. 그래서 그런 말들을 이제 뭐 오작교처럼 전달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블라인드 가서 검색도 하고 하다 보니까 와, 막 그 직원들 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구조조정 했는데 이 회사 오퍼 받았는데 옮겨도 괜찮냐. 그리고 뭐 최근에 구조조정 한 이후에 또 후속 투자 들어와서 연봉 협상 이런 게 이제 지금 또 다시 재개가 됐으니까 뭐 이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셔라 등등등등 뭐 이런 이제 직원들끼리의 그런 날선 그런 얘기들이 블라인드에 너무 있으니까 제가 투자자라도 야 여기에 진짜 시리즈 BC급의 투자를 할 건데 음, 회사 문화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 레퍼런스 체크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거는 그 회사에 써져 있던 여러 가지 직원들의 평을 보니까 수익 모델이 너무 부재다. 수익 모델이 너무 약하니까 이게 회사가 계속 포텐셜만 가지고 이렇게 투자로 연명하는 게 맞냐라는 거에 대한 직원들의 글을 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텐셜이냐 숫자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 회사는 포텐셜로만 이제 지금까지 계속 투자를 받고 그 투자금을 펑펑 쏘은 거죠. 진짜 직원들 글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야 여기 투자 받을 때는 돈 엄청 쓰는 곳이야 막라고 하면서 야 진짜 그거 보니까 좀 마음은 좋지는 않더라고. 예. 그래서 뭐 태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때는 포텐셜이고 어떤 때는 숫자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스타트업은 매출을 만들고 숫자를 그쵸. 만들어야지. 예, 그게 포텐셜을 증명하는 지표니까. 예, 그거 게을리하면 큰일 나죠. 예. 태영님 알겠습니다. 이제 뭐 팁스 준비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준비하죠. 아, 이제 올해 1년차 열심히 성장하시고 좋은 네. 결과 만드시면 좋겠어요. 네. 파이팅. 아무튼 오늘 이 주제로도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오늘 그러면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네. 다음 목요일에 또 저희가 재밌는 그런 주제를 좀 선정을 해가지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에 뵐게요. 네.